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이란에서 그 히잡 시위라고 이름 네네네. 지어진 이 시위가 네.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자들 기미도 안 보이고 있던데 이 예, 소식 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지난달 14일입니다. 마흐사 아미니라고 하는 쿠르드계 이란 여성이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을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3일 만인 16일에 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이란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망한 이 아미니의 가족들은 아미니의 몸에서 구타의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국은 어떠한 가혹행위도 없었고 또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에 격분한 이란 시민들이 바로 그 16일부터 시위에 나섰고 지난달 22일에는 아브라함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아미니 죽음에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거라 뭐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시위는 현재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그 규모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 당국도 상당히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보도에 따라서는 한 150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규모는 늘어날 것 같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이 네. 사망자 중에는 10대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네네.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도 하셨지만 네. 그 10대 여학생 사망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위에도 10대 여학생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던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선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체포돼서 3일 만에 사망한 이 여성이 22살의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다는 이유도 있고 네. 또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17세입니다. 미키 사카람이라는 그 여학생이 사망한 이후에 10대 여학생들이 더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처음 시위의 원인이 되었던 이 아미니가 당국에 체포된 이유가 바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히잡이라는 게 여성만 착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란 사회에서 누적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억압이 이번 히잡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폭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히잡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네네네. 그래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네네. 이번 그 히잡 시위를 이해하는데 많은 네네네. 분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혼동될 수도 있는데 네. 히잡이라는 거는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나 몸 전체를 가리는 의복이나 천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히잡이라고 하면 온몸을 이렇게 가리는 차도르나 부르카하고는 다르게 머리나 목만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히잡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스카프 같은 형태가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보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종류나 뭐 패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패션 액세서리처럼 화려한 그런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어떤 뭐 종교적인 강제가 아니라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아주 의식을 중요시하는 어떤 종교 기관이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또 이란 같은 몇몇 소수 이슬람 국가만이 이런 차도르나 부르카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 보통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은 이걸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니까 정부가 이렇게 끼어들 문제는 아니고 종교적인 규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관습화된 그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일치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같이 이런 정교 일치 국가들은 법으로 이 히잡 착용을 상당히 강력하게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히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강제를 하니까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압제가
더 많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누적됐던 이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히 여성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라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렇게 인식되면서 여성뿐 아니라 이란 시민 전반에 걸쳐서 이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히잡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란 인구의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히잡을 안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음. 하느냐 마느냐 또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그런 그렇죠.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자유를 현재 이란 정권이 억압하니까 이게 이제 반정부 성격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개인의 자유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받는 이란의 여성과 시민들의 시위를 이제 국제사회가 이렇게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 이제 자유가 억압받는다는 인권 문제 차원에서 이렇게 공감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또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이게 자유의 네네네. 문제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자유를 억압받는 또 다른 정권이 우리와 맞대고 있잖아요. 북한. 북한입니다. 네네네. 아유, 이 오늘 오전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네네. 이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게 오늘 오전 6시 1분부터 23분까지 평양의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첫 발은 비행거리가 350km 정도, 고도가 80km 정도로 마하 5의 속도를 기록한 초대형 방사포 형태고 두 번째 발은 비행거리가 800km 그리고 고도가 60km 정도 마하 6 정도의 속도를 가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우리 당국이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종류가 서로 다른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에 의해서 이제 미사일이 요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라는 과시하기 위한 거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엊그제 4일에 아시다시피 오전에 그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본을 넘어서 한 4,500km 정도 비행해서 태평양 해상에 이렇게 떨어뜨렸던 그런 그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또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오늘 오전에 발사해서 사실 우려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엊그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때문에 네네네. 한중일이 함께 비판 성명을 맞습니다. 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내자마자 또 네, 이렇게 막 그런 탄도미사일. 기사를 보고 있는데 또 네. 오전에 근데 이거는 발사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훨씬 넘어서 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도 훨씬 벗어난 태평양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거리를 이제 각도를 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조금만 바꾸어서 발사를 하면 미국의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아마 지난달 말에 한미 아시다시피 해상연합훈련이 있었는데 이걸 마치고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핵항공모함이 다시 동해상에 재진입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또 북한이 재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네. 발사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에 대한 규탄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로 이제 북한 입장을 두둔하면서 이 원인이 전부 다 미국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라고 해서 합의를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네, 안보리에서 네. 어떤 뭐 별다른 특별한 별도의 제재나 합의를 채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감안해서 그렇다면 이제 좀 국제사회의 그런 모양을 좀 살려주면서 하려다 보니까 한국만 사정거리 안에 드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상당히 계산된 상황에서 발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공동으로 반발을 했지만 네, 정작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네. 북한을 두둔해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음. 이런 상황을 북한이 또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한국만 거리에 둘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이제 그 도발을 함으로써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네. 이제 상황 임계점이 임하면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협상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그때 북한이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는 판을 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 시간표대로 핵을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충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표대로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 아닌가. 특별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 가고 또 한미일이 함께 가는 소위 이제 북방 삼각, 남쪽 남방 삼각이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구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핵 보유에 대한 거를 국제사회에 묵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렇게 뚜렷하게 대결 구도로 가는 이런 상황은 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좀 더 신중하고 지혜롭고 어떤 그 실용적인 그런 외교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